네, 안녕하세요. 김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관심 가지시는 3기 신도시 이후에 앞으로 서울 집값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최근 경매 물건들을 보자면 지방이나 이런 신도시 지역들 경매 물건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서울 지역은 경매 물건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방송은 제가 지난번에 다루었고요. 실제로 상가 폐업률이 높다고 하지만 그 폐업은 세입자들이 폐업한 거지. 그 상가가 폐업했다고 해서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은 그렇게 경매 물건 상가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다라고 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번 3기 신도시 발표는 결론적으로 서울에 앞으로 양질의 주거시설이 공급되지 않을 계획이다. 왜냐면 지금 준비해도 입주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지금 이 사인은 결국은 이제 서울 희소성이 더 부각되는 사인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이제 보유세가 사실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서울 집값을 팔 사람 거의 얼마나 있을까? 결론적으로 임팩트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도세 중과도 마찬가지죠. 양도세 중과 때문에 무서워서 서울 집을 파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증여나 보유로 돌아서 사신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집값도 오르는 서울은 이제 강남은 경매 나올 정도의 어떤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매물이 더 지금도 줄어들었다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쏟아진다 내지 이런 얘기는 이제 다른 지역의 얘기인 것 같아요. 오를 곳은 이제 오른 곳과 오르지 않은 곳에 나눠지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서울 집값 낙찰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신도시 발표가 결국은 이제 새로운 교통망, 획기적인 교통망이 열어줄 테니까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좀 분산하자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 교통망과 그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 또는 이번 신도시 발표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결국은 서울을 사야겠다. 결론은 서울밖에 없다는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살기 좋고 가치도 있는 지역은 이미 비싸잖아요. 마음 먹었다고 다 살 수 있는 게 부동산이 아니니까 강남을 치자면 그러면 거기 갈 수 있는 분은 가시고 이제 살기는 좋은데 어, 재산 가치가 별로 이렇게 기대가 안 된다 싶은 지역은 살면서 서울에 투자를 해야겠죠. 아니면 살기는 안 좋은데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구축들, 오래된 집들, 낡은 아파트들은 집값이 비싸서 그렇지 사실은 살기는 안 좋아요. 그렇지만 투자 가치, 학군이 좋다면 참고 산다.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개인의 선택이 있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연달아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생하고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늘어났고 실제로 세입자가 경매되는 경우가 늘어났고요. 근데 그 세입자가 어디에 있냐 이제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가 달라진다. 그 사람이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전세 만기인데 아직까지 전세 만기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경매를 넣었다. 그 집이 서울에 있고 아파트인가 아니면 지방에 있고 또 아파트가 있고 지방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인가에 따라 서울에 있어도 변두리 지역 그다음에 누가 봐도 선호하는 주거시설이 아닌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언덕길이라거나 집이 아주 낡았다거나 서울이라고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전셋값이 내린 지역에 있는 세입자들하고 요 지역에 있는 세입자들하고 이제 희비가 엇갈립니다. 여기 서울 지역에 있는 세입자들이라면 선순위든 후순위든 높게 낙찰돼서 배당 받아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방에 내지는 지방이라고 하지 말까요? 다른 어떤 최근에 전세가 내린 지역이 전세가 내렸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그 보증금의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자기는 1억 3천에 들어왔는데 지금 전세가 1억인데 1억 3천에는 들어올 사람이 없고 집주인은 3천만 원을 다시 내면서 이 집을 전세를 내줘야 되는데 여력이 없다. 근데 팔려고 했더니 또 안 팔린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제일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실무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번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지게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무에서는 무임료 경매를 그렇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평상시에 경매하고 상관없이 사시다가 실제로 자기 집이 경매 당하고 보니까 지금 이제 집주인 연락도 안 되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지금부터 이제 집주인 상대로 뭐 보증금 반환 소송하고 하면 시간 걸리는데 누군가 경매를 넣어줬어요. 세입자가 1순위예요. 1순위 세입자. 뭐 2순위 은행이 있겠죠. 뭐 추가 대출 얼마 받았겠죠. 그 다음에 뭐 3순위 뭐 개인이든 뭐 어떤 뭐 보험회사든 뭐 어떤 3자가 또 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고 선순위인데 뭐 후순위 조금 받았겠죠. 1, 2천. 그런데 이 세입자 보증금이 1억일 때 집값이 1억이다. 자, 이런 경우에 아주 이제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 앞으로 점점 더 이 집이 최근에 집값이 더 내렸다거나 전세값이 내린 지역이면 세입자 보증금이 1억인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이대로 낙찰이 안 되면 이 선순위 보증금 1억은 물어줘야 되니까 그 비슷한 지역에 그 비슷한 평수에 만약에 7천만 원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1억 이렇게 이 세입자 보증금에 1억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수되는 이 물건을 낙찰받을 메리트가 없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 집이 전세가 1억인데 지금 현재 한 1억 5천 간다. 그러면 1억 물어줘도 1억을 물어줘도 5천의 차익이 있으니까 낙찰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선순위 세입자의 경우는 그 집이 어디 있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 이번에 많이 내린 지역에 있는 사람 집인가 아니면 아닌가에 따라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만 듣고 세입자인데요. 보증금이 1순위인데요. 받아가겠죠? 했을 때 상식선으로 뭐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뭐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받아갑니다. 하지만 메리트가 없는 물건에 낙찰받을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 세입자가 경제경매에 넣기 위해서 뭐 소송하고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 시간 지나도 아무도 낙찰을 안 받으면 결국 자기가 낙찰을 받아서 자기 소유로 하거나 경매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시간에 들인 비용과 시간이 들었어도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익년인데요. 자, 세입자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다. 내지는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소송을 하지 않아서 경매를 넣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이 3순위권자가 경매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자는 배당 요구하면 되죠. 선순위니까 하든 안 하든 건 자유인데 근데 이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건 내가 지금부터 경매를 넣으려고 하면 뭐 지급 명령을 하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든 어떤 법적인 어떤 행위를 해갖고 판결을 받아서 경매 넣으려면 1년 걸리는데 요 3순위권자가 경매를 넣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아요. 좋은데 이 사람이 이 집값에 이 세입자 은행 받아가고 나면 받아갈 것이 없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받아갈 게 없는 경매가 이제 무익녀 경매인데 그래서 무익녀라서 취소되면 어떡할까요? 하고 뭐 전전긍긍 하시는데요. 무익녀는 경매 접수 단계에서 재판부에서 뭐 이 물건 뭐 받아가겠어요. 가망이 없네요. 진행하지 마시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서
경매가 시작되고 개시결정이 나서 송달이 되고 소유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에 이제 감정하고 1차 매각기일이 잡히고 1차에도 낙찰 안 되고 2차에도 낙찰 안 되고 만약에 신청 채권자가 경매는 비용도 받아갈 정도고 아무도 낙찰이 안 될 때 이제 무익료를 판단하는 거지. 접수 시점에서 어디에 있는 무슨 부동산이 감정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접수 시점에서 뭐 3순위인데 받아가겠어요? 하면서 취소하는 건 아니다. 어느 시점에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신데 무익료 경매 신청은 그 사람이 다 받아가든 다 받아가지 않든 채권이 정확하다면 부동산이 정확하다면 진행합니다. 예, 경매 신청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그 권원이 정확하다면 뭐 경매 낼 수 있는 권원이 정확하다면 그래서 지금 이 1순위 세입자들이 있는 지역이 특히 뭐 서울 지역이고 뭐 특히 이번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서울 낙찰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내린 지역이라면 이 지역이 지금 내렸지만 앞으로 향후 상승 여력이 있다. 뭐 그러면 본인이 낙찰 받아서 갖고 있다가 집값이 오르는 것도 좀 기다려 보시고 그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집을 살기 싫은데 천년만년 살아라는 얘기냐. 이제 그럴 때 이제 집주인하고 연락되시면 뭐 전전세를 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내린 게 문제죠. 내린 지역 그리고 이런 어떤 선순위 금액을 물어줄 만큼 그 경매로 받을 메리트가 있나 투자 경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낙찰을 안 받아서 취하되는 지역 경매도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러면 뭐 경매만 넣으면 다 받아가는 게 아니다. 이제는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냐 그 권리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메리트가 있냐 그런 지역이면은 좀 자기가 낙찰 받아서 이번 경우에 이번 참에 뭐 집 살 계획은 없었지만 뭐 어떨 게 사고 보니까 나중에 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이제는 세입자들도 잘 판단하셔야 되고 무익료는 너무 그렇게 세입자 입장에서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하고 무익료를 너무 묵상하실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득실을 따져야 돼. 이미 일은 일어났어요. 이제 이 집의 주위 전세가와 낙찰받기 좋은 집인가 낙찰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에 있는 물건인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서 경매 시장에서 많고 많은 물건 중에 이 물건이 1억에 낙찰이 돼야 내가 돈을 받아가거든요. 다른 물건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 집주인이 연락 안 되는 것 무익료 요런 거는 이제 어떻게 묵상해도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낙찰가를 잘 알아셔야 돼요. 어디에 있는 집들이 이 정도면 얼마 정도에 감정되고 여기에 인기 있는 물건인가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물건 중에 하나죠. 그게 은행 채권 때문인지 세입자의 보증금 때문인지를 낙찰자는 따지지 않아요. 낙찰자는 이거보다 싸게 살 수 있는가 이 물건이 지금 잘 안 나오는 지역인데 경매 나왔구나 하는지를 따지지 요 3순위가 배당 못 받아가 어차피 후순위이기 때문에 말소되기 때문에 낙찰자들은 무익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입자가 만약에 무익료 되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해서 경매 넣고 그렇게 내가 너무 시간이 손해가 많고 이 집에 살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이 경매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따로 자기도 경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익료도 무익료지만 이 물건이 채권이 얼마 안 될 경우에 집주인이 이 대출을 갚아버리면 이 경매는 취하돼요. 무익료도 문제지만 취하도 문제예요. 그러면 이 세입자는 어차피 이 물건이 경매 끝났기 때문에 자기가 채권을 만들어서 경매 안 넣으면 누군가가 넣어주지 않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손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를 진행했든 안 했든 내가 받아가야겠다면 무익료와 취하 가능성이 있어야 내가 안 든 거는 그리고 채권이 얼마 안 되는 거는 그 부동산이 만약에 좀 메리트가 있다거나 집주인이 이 집을 지키고 싶다면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럼 취하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는 신청 채권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는 그래서 그 경매를 상관하지 않고 다시 경매를 넣으면 이 경매는 이제 중복 경매가 되죠. 한 사건에 채권자가 다수인
한 부동산에 다수의 채권자가 각각의 사건 번호로 경매를 넣을 때는 제일 먼저 경매를 넣는 경매 사건이 모 사건이 되고 진행합니다. 잠깐 세우고 또 사건 번호 다시 해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이 경매에 넣는데 다시 경매를 넣을까? 이런 문제 때문이죠. 무익력 또는 취하 가능성 때문에 경매 진행하는데도 또 경매 넣고 또 경매를 넣는 게 중복 경매고 그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면 무익력 내지는 뭐 취하 가능성이 있는 채권이 얼마 안 되는 3순위권자가 경매를 넣었다면 자기 또 다시 경매를 넣어야 된다. 예, 그래야 시간을 벌 수 있다. 지금 이거 취하되고 무익녀로 뭐 기각되거나 불허가 된 이후에 비로소 소송하고 경매 넣으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 만약에 살 수 없다. 반드시 이사 가야 되는 경우라면 또는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번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낙찰가가 좀 오를 지역이다라면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본인이 낙찰 받는 방법과 또 낙찰가가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